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경찰이 극비리에 조사를 했죠. 경찰 수사는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짓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경찰 관계자의 말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성폭행이 없었다고 얘기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요. 피의자 조사를 통해서도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단서가 안 나왔고 무혐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심학봉 의원이 피해 여성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 합의금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피해 여성은 성폭행 진술을 번복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 지인의 중재로 심 의원과 한 식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인근 노래방에서 술까지 마신 것으로 드러났지만 경찰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한 계좌 추적 등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회유했느냐, 협박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하면서 당사자 불러다 2시간 조사하고, 황제 출석이라고 욕먹어가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 참고인 몇 사람 조사하고, 통화 내역 CCTV 정도로 이렇게 수사했다? 이게, 이 정도 해가지고 회유 협박 부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검찰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재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의혹, 그리고 이어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예, 참고로 저희가 심학봉 의원 측, 저희 제작진은 심학봉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심학봉 의원 측과 접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학봉 의원 측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음을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백희종 팀장님 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요, 무릎 꿇고 빌었다. 그러면 용서가 되나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용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초에 발설이 된 게 어떻게 됐냐면 피해를 당하고 1차 대구 지역의 그 피해 여성이 고소녀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라기보다는 고소녀가 1차 자기 지인 측근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측근이 바로 대구 지역의 한 인터넷 그 매체의 그 임원입니다. 그 임원이 누구한테 또 얘기를 했냐면 대구의 모 신문의 김모 기자한테 흘린 겁니다. 김모 기자가 대구 중부서에 또 이걸 제보를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2차 이 고소녀가 어디를 갔냐면 성폭력 지원 센터라는 이런 곳에 가서 또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로 대구 중부서에서 1차 피해 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추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여성이 어떤 목적으로 13일간 시간을 두고 했을까? 개인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당시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추정이 되는 그 일환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24일 날 진술 조서를 마치고 26일 날 여러 가지 제보와 그 루트를 통해서 들어보면 4사람이 만납니다. 인터넷 매체 임원과 그 4명이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딜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얘기가 바로 한정식 식당 룸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역시 똑같은 형태 6월 말에 있었던 것처럼 노래방을 가서 이제 서로 스킨십을 하고 친하게 하고 잘 조서를 꾸며주겠다, 잘 좋게 적절하게 진술을 하겠다, 번복 진술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2차, 3차가 진술이 번복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측면인데 사실 이게 지금 심야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시켜서 물론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어떤 프리미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많은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비난을 하고 있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굉장히 부적절한 수사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경찰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현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금 이상식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저도 같이 근무를 했지만 사실 그 서울대 행정학 박사 또 그 행정고시도 합격을 했고 경대 5기인데 경북 경주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어떤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권력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루트로
이렇게 심해 전격적으로 소환이 돼서 2시간 반 만에 기가 조치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 무혐의 결정을 하고 5일 날 하루 만에 검찰에 무혐의 의견 송치를 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석연치 않다는 것이죠. 검찰이 네. 다시 재조사를 그래서 하는 거니까요. 공무원 예. 전담 수사파트인 대구지검 형사 일부에 배당을 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예.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찬성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물론 무릎 꿇고 빌었는지 아니면 또 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특정 언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근데 이게 만일 무릎 꿇고 빌든 뭐 3천만 원을 저걸 하든 간에 이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면 이것이 사실로 일단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강간인지 화간인지 아니면 뭐 회유 협박이 네.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따질 문제고요. 저는 그걸 떠나서요. 월요일 대낮에 국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술에 취해갖고 대구 호텔에서 그 여성을 불러다가 그게 뭐 설령 만난 거죠, 어쨌든. 예, 설령 그게 뭐 화간이다 할지라도 이를테면 그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자격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건 충분히 국회의원 제명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 전 의원님 말씀대로 그 어떤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는 지금 뭐 명백하고, 다만 이게 성폭행이 아니냐. 성폭행이 엄연한 범죄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 국회의원직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문제점만 제기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게 이 A라는 여성이 심의원을 갖다가 B라는 지역 언론인 소개로 만났다는데 왜 만나느냐. 그 동기가 사실은 폭행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필요해서 만났다. 그러면 이 여성이 이런 소위 어떤 이 성을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필요해서 만났느냐. 그 내심의 동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의 필요해서 만났다 그러면 성폭행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심의원이 혼자 있는 방에 왜 40대 여성,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여성 아닙니까? 보험 설계사면은 왜 혼자 가게 되었는지 그 부분이 밝혀져야 되고요. 무슨 용무로 심의원이 오라고 그러더냐, 이게 밝혀져야죠. 그래서 통화 내역을 아마 조사한 것 같은데 문자나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갔다면 이건 대낮에 남성 혼자 있는 국회의원이지만 아무리 국회의원 호텔 방에 40대 성인 여성이 갔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다음 세 번째, 24일 날 고소를 했습니다. 이 여성이.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우리 법정에서 있죠. 성폭행법 가려달라고 그럽니다. 자기 증언할 때. 얼굴도 보기 싫답니다. 24일 날 만일 이게 무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26일 날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그때는 한 사람의 남성과 여성으로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안 만나게 되고, 만나더라도 지금 말하는 바면 지금 아까 노래방까지 갔다는 건데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폭행범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여성의 의사로서 갖는 건지, 아니면 같이 동석했던 사람들이 이거 우리 심의원들이 좀 보호해주자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울며 겨자 먹고 갔는지 이게 밝혀져야 되고요. 그 다음 3천만 원 약속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여성의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심의원이 그런 걸 한 적이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지. 그게 많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달라지죠. 이게 전부 다 폭행이 사실이라면은. 아니, 3천만 원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인 같으면 있죠. 3천만 이하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심의원은 이게 문제되면 지금 전혀 대응도 안 하고 전화가 통화조차도 좀 끊는 게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런 문제가 벌써 언론에 나는 자체가 엄청난 불명이기 때문에 이걸 될 수 있으면 조용하게 덮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천만을 제의했다고 해서 자기 범죄를 내가 했다는 걸 전제로 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여상원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지점들은 법적인 문제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국민 정서상에 사실 들끓고 네티즌에서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이게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일과 시간에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정말 이 버젓이 대낮에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문제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이제 제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탈당시킬 문제가 아닙니다. 탈당을 한다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탈당계를 받아서 일단 출당을 시켜서
다시는 정치적으로는 복귀가 안 되게 만들어줘. 나중에 다 국민들 정서가 동의가 되면 이게 또 한두 번 있었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성추행 이런 문제들의 논쟁을 벗어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고요. 실제로 법적인 문제는 좀 더 뭐 그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고 뭐 무죄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만큼만으로도 국민 정서로는 영감이 강 교수님한테 제가 이거 윤리적으로 무슨 옳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의문을 제기한 거죠. 어쨌든 뭐 지역구에서 간판도 내렸다고 하니까 예? 그 지역구 그 지구당 사무실 간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구 여론도 굉장히 뒤숭숭한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 문제 얘기하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앞으로 좀 며칠은 더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호 여사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신 박사님? 네. 뭐 평양 산원도 방북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네. 그 이 평양 산원이 그 황선 씨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그렇죠. 유명하죠. 예. 그 보면은 그 당시 때 황선 씨가 그 아이 낳고 출산하고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원정 출산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시설이 좋고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기 위한 보여주기식인데 재밌는 거는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중에 월간으로 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평양산원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이건 아주 북한 내의 특수 상류 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고지다. 그 북한의 일반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다. 오죽하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서 그런 걸 다 써놨겠어요. 그런데 이호 여사께서 황선 씨 여기 그 문제가 된 거 뻔히 아시는데 북한이 암만 이걸 권유했다 할지라도 여기 가신 거는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적절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김정은을 만날까요? 김정은이요? 그러니까 이런데 가주면은 평양산원에 가주면 뭐 그러면 김정은이가 나타날까요? 그런데 그 항상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대통령 특사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요, 북한은요 대통령 특사로 가더라도요 뭐 예를 들면 김정일 살아있을 때 만나줄까 말까 막 하다가 막판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일종의 이제 밀당 전술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쪽을 뭐라고 이렇게 좀 쥐고 들어가는 그런 전법을 구사하는데 사실 요번에 이호 여사도요, 김정은하고 만남 자체가 불투명 상태에서 갔는데 만나기를 희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희망하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열세의 위치에 놓인 상태에서 간 거. 늘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말린다는 거죠. 근데 뭐 자, 예,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대목도 이제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사실은 좀 더 아쉬운 건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3일날 통일부 장관이 뭐 특별히 전할 대북 메시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호 이사장을 통해서 전할 메시지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 이전에 북한이 정부 당국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말라. 말 그렇죠. 섞기 싫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네. 통일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죠. 아니 물론 그런데 네. 저는 말씀은 이제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임동원 예. 전 통일부 장관을 빼고 예. 정치색을 다 뺀 건데 이제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적해야 되는 것들은 예. 어떤 거냐면 이제 곧 있으면 노동당 창당 70주년입니다. 예. 10월 10일이.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예전에 보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렇게 무력을 과시해서 건재함을 알렸었던 거죠. 예. 그게 한반도의 내부에 또 위기상황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지금 현재로는 70주년 광복 8.15 행사도 이제 무산되고 공동행사도 무산되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공식 채널로 어쨌든 이호 여사가 방북하는 것이니까 메시지를 굳이 공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간 교류에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까지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경색이 자꾸만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 박 팀장님. 예. 폭파 위협 뭐 있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진멸공 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유령 단체입니다. 네. 이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강수대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최초에 19명에게 발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경찰 특공대가 총 출동해서 수색견에서 수색도 하고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걸로 해서 10시에 가셨는데 지금 이게 이호 여사가 방북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나 어떤 인물들의 소행 아니냐 해서 현재까지는 그 정체가 유명무실한 유령 단체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호 여사가 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내일 어떤 일정을 갖는지는 또 나중에 짚어보고요.